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. 이 말은 빅터 프랭클의 말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가 깨달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통찰입니다. 어떤가요? 처음 들으면 조금 철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지혜 중 하나입니다.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?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. 상사가 아무 이유 없이 날카롭게 비판합니다. 도로에서 누군가 당신 앞에 끼어듭니다.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상황이 하나쯤 있으시죠? 이런 순간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? 대부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.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속으로 분노하거나 바로 공격적으로 대응하죠. 이것은 마치 누군가 반사 망치로 무릎을 쳤을 때 다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. 그 반응, 정말 내가 선택한 반응인가요? 많은 경우 우리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. 그 반응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상처받고 후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.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. 네.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.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. 그 공간에는 우리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는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. 이 말은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. 누군가가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. 그 공간에서 우리는 멈추고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제가 목격했던 실제 상황입니다. 회사에서 한 신입사원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. 고객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서 큰 혼란이 생겼죠. 팀장은 화가 났고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. 모두가 그 신입사원을 비난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? 그때 한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. 우리 중에 실수 안 해본 사람 있나요? 지금은 비난보다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가 먼저 아닐까요?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. 제 팀원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고 그 신입사원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. 이게 바로 공간의 힘입니다. 그 선배는 후배의 실수라는 자극을 받았지만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. 그 공간을 활용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한 겁니다.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의 자존감을 지켰고 팀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. 이 공간의 개념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첫째,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.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. 실제로 깊은 숨을 3번만 쉬어도 뇌의 상태가 바뀝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깊은 숨을 쉬어보시겠어요? 둘째,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그 공간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.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반응,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? 이 말, 이 행동, 1시간 후에도 여전히 옳다고 느낄까?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반응할까? 네, 셋째, 관점 바꾸기를 시도해 보세요. 네,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거나 제3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세요. 이것만으로도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이 개념은 가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. 아이가 실수를 했거나 배우자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기억하세요. 예를 들어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소중한 꽃병을 깼다고 상상해 보세요. 첫 반응은 아마도 화를 내는 것일 겁니다. 하지만 그 공간에서 멈추고 생각해 보면 아이도 이미 충분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때 "너 도대체 뭘 한 거니?" 라고 소리치는 대신 "다치지는 않았니? 유리 조각을 조심하렴. 함께 치우자."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? 네,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동료가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거나 누군가 회의 중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때 그 공간을 기억하세요. 즉각적인 좌절감이나 분노 대신 잠시 멈추고 상황을 판단한 후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제 의견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접근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상상해 보세요. 인간관계에서 이 공간은 특히 중요합니다.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순간 반응하면 종종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잠시 멈추고 '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상처 주려고 한 걸까?'
또는 '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걸까?'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완전히 다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기억하세요. 우리가 듣는 말의 90%는 상대방에 관한 것이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.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대화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. 그 대화에서 공간을 활용할 기회가 있었나요?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실수를 했을 때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반응 사이에도 공간이 있습니다. 나는 항상 이런 실수를 해. 라는 자동적인 자기 비난 대신 그 공간에서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이것은 내가 배울 기회야.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.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어요? 그 공간이 없었던 나는 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었습니다. 작은 비판에도 무너지고 사소한 오해에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. 마치 타인의 감정과 말에 끌려다니는 나무 토막 같았죠? 하지만 그 공간을 발견하고 활용하기 시작한 순간 제 삶이 변했습니다.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 공간을 갖기 시작한 순간 저는 저의 삶을 다시 잡았습니다.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우리는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간을 통해 선택하는 존재입니다. 그 공간을 기억하세요. 짜증나는 순간, 억울한 순간, 무시당한 순간, 여러분 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.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.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이 공간을 기억하고 다르게 반응해 보세요.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지켜보세요. 바로 그 공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누군가에게 공유해 보세요. 당신의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겐 큰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공간의 순간을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